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정확히 올해 2025년 5월 27일 화요일부터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데요. 이 큰 행사가 비트코인 시장이랑 또 그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보고서 내용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순 행사 소개 말고요. 왜 이 시점에 이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시장 참여자로서 뭘 주목해야 할지 좀 깊게 파헤쳐보죠. 우선 그 행사 규모부터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5월 27일부터 4일간 라스베거스 베네시안 리조트 예상 참석 인원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3만 명이면 정말 크죠. 네,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단순 기술 컨퍼런스를 넘어서서 뭐랄까 금융, 정책, 심지어 문화까지 다 아우르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그렇죠. 그 세션 주제들만 봐도 딱 느껴지죠. 엔터프라이즈 홀이라던가 아트 갤러리, 또 우먼 오브 비트코인 브런치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심지어 비트코인 POS 거래 기네스 세계 기록 도전 이것까지 한다니 비트코인의 실용성을 어떻게든 좀 보여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정치권의 관심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특히 현직 미국 부통령이죠. 제이디 벤스가 5월 28일에 기조연설을 한다고 해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직 부통령이요? 네, 현직 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트코인 행사에서 연설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와, 그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죠. 이게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어떤 친암호화폐적인 기조하고 맞물려서 비트코인에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관 투자 유치에 꼭 필요한 규제 명확성 확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에서 과거 컴포넌스 사례들을 좀 분석했던데 보니까 발표 내용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꽤 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2024년에는 기대감 때문에 6%나 급등했는데 네. 올해 2월에 데이비드 섹스 기자회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6% 하락했었죠. 네, 그랬었죠. 그럼 이번 컨퍼런스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왜 이전과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시장은 이제 뭐랄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달라 이런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걸 원한다. 네, 예전처럼 그냥 유명 인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기보다는 실제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기술이 얼마나 진짜 진전을 이루는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 보고서 작성 시점이 2025년 5월인데 이때 비트코인이 이미 11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높은 가격대에서 이번 컨퍼런스 발표 내용이 시장의 그 높은 눈높이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단기 변동성 말고 좀 더 긴 관점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 위험 요인도 있겠지만 보고서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는 뭔가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등락 너머에 있는 그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보고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일단 첫째는 그 블랙록 같은 아주 큰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 규모가 이게 거의 485억 달러에 육박해요.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와, 485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둘째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 이게 전체 유통량의 한 8% 정도 된다고 하고요. 기업들도 보유량을 늘리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기술 발전.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오디널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전송을 더 빠르고 싸게 하거나 블록체인 자체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술들. 이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자체의 특성이죠. 딱 2,100만 개로 수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그리고 반감기 효과,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요. 근본적인 요인들이군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어떤 친암호화폐 규제 환경 조성 움직임, 이것도 무시 못할 긍정적인 배경입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리스크는 항상 있죠. 비트코인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예상 못한 거시경제 변수라든가 네, 맞아요. 또 나라마다 규제가 아직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건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요. 바로 다음 주죠. 5월 27일에 시작되는 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이걸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이런 예측보다는요.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주류 금융 시스템 그리고 정책 논의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신호등이요? 사건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의 수용이나 정치적인 지지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짜 주류가 된 비트코인 생태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 주류가 된 이후의 모습이요? 네.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규칙이라던가 어떤 힘의 역학관계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